있습니다. 자, 9월 30일, 자, 월요일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밤 9시 40분인데요. 자, 제가 금요일날 지난 영상에서 코스피가 다음 주에 만약에 2040포인트 근처 오면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몰빵은 아니더라도 현금 보유하신 분들, 2100포인트 근처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좀 일부분 부담 없는 선에서 좀 매수에 가담하셔도 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2042포인트를 찍고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다시 플러스 13으로 올랐는데요. 대신 코스닥 지수는 오늘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빠진 종목들이 좀 많죠, 오늘도. 제가 금요일에 영상을 올리면서 2040포인트 근처에 오면 일단 저점 매수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저점 매수가 2040포인트가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저점이 아니고 그 자리가 일단 지지가 되면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며칠 뒤에 다시 2040포인트가 깨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2040포인트가 지지가 되면서 2075포인트, 제가 여러분께 2075포인트를 돌파하는지를 보라 그랬죠. 2040포인트 지지된 이후에 2075포인트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2100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또 2100을 돌파한다면 2178까지도 최대치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2040포인트에서는 이러든 저러든 한 번은 많이 크게 먹든 적게 먹든 분명히 먹을 자리는 나올 것 같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이렇게 부담 없는 선에서 베팅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수를 오늘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100포인트 근처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오늘 좀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를 좀 잘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040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당분간은 2040포인트를 좀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2040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바로 요 자리죠. 21선이 현재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요 자리가 바로 2040포인트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오늘 21선이 얼마냐면요, 2041포인트가 바로 21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정확하게 오늘 찍고 코스피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바로 머리 위에 5일선과 11선과 전환선이 바로 걸쳐 있습니다. 요 자리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바로 207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2040포인트를 지지하는지를 우선 보셔야 되고요. 2075포인트를 돌파하는지를 동시에 같이 보셔야 될 듯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좀 지수가 움직이고 있지만, 자, 만약에 며칠 뒤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며칠 뒤에 2040을 코스피가 깰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며칠 뒤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2075포인트를 코스피가 돌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식은 우리가 아무도 현재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100 근처, 2080에서 2100 근처에서 제가 매도 사인 들이신 분들은 아직 개별 종목들은 가격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요. 이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좀 유심히 좀 체크하시면서 2075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2100포인트를 가는지, 또는 2100포인트에서 또 약간 눌리지고 난 다음에 다시 2100을 돌파해서 2170까지, 최대치 2170까지 가는지, 그런 것도 좀 여러분께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인 듯 합니다. 그래서 너무 100% 현금을 쥐고 있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금 오늘 저점 자리 2042포인트 요 정도 자리에서는 또 다시 우리가 물량을 조금 넣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다 몰빵할 필요는 없지만요. 자,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2040을 깨면 제 생각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고요. 2075를 돌파한다면 제 생각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렇게 해왔는데
만약에 2100포인트가 고점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이거는 외봉으로 하락을 한 거거든요. 물론 뭐 이 양봉 이후에 음봉이 약간 갭을 띄워서 물론 매도를 때렸지만 세력들도 만약에 이게 고점이라면 물량을 정리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바로 내리질 않고 적어도 고점 놀이 정도는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고점에서 뭐 쌍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중 고점을 이렇게 만들면서 어느 정도 행보를 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그냥 바로 빠져버렸죠. 자, 바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 2075포인트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100포인트까지 다시 코스피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뭐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만약에 코스피가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을 받거나 오늘 보합 근처라면 일부 종목들은 좀 이렇게 몰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오늘 매수를 만약에 못 하셨다면 조금 저점 매수를 해서 비중을 조금은 넣어볼 필요도 있다. 왜? 2040이 또 지지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가 지지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뭐 30%든 40%든 요 정도 물량에서 조금 넣어볼 필요는 있다. 몰빵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 2040이 깨지면, 오늘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좀 위험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2075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재매수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2075와 2040 요 구간 안에서 적절한 시점에서 물량을 한 30% 정도, 40% 정도만 좀 늘려놓으셔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2040을 깨면 바로 위험 관리 하셔야 됩니다. 이 10월 10일까지는 제 생각에는요, 지수가 글쎄요, 10월 10일까지는 그렇게 뭐 급락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급등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좁은 박스권에서 지수는 좀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10월 10일 미중 고위급 회담의 그 어떤 경계심 또는 뭐 불확실성 때문에라도 올리기도 힘들고요. 또 좋은 소식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급락이 나올 일도 없을 테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박스권에서 좀 행보하지 않을까. 물론 일부 종목들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좀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하지 못하신 분은 내일 분위기 봐서 적절하게 조금씩 뭐 한 20%만 물량을 조금 저점에 담아 보신다든지 해서 입질만 하셔도 되고요. 분위기 파악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도 저도 나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뭐 조금 더 관망하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 정도, 모레 정도까지는 이 코스피가 2040에서 2075포인트 요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 모레 정도까지 지켜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확인하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내일이라도 좀 저점 매수 기회를 좀 준다면 일부만 조금 포트를 담으셔도 될 듯 합니다. 자, 환율 차트는요, 환율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가 오늘도 환율이 좀 빠졌죠, 오늘요. 자, 지난번에 금요일에 제가 환율 차트를 말씀을 드릴 때, 여기 보시죠. 자, 여기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그 다음에 종가상으로 어제 목요일날 종가상으로 5파가 일단 나왔습니다. 종가상으로는요. 물론 뭐 금요일 오늘 이 고점을 조금 더 올리는 뭐 종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시가를 많이 띄웠다가 그냥 음봉을 때려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 금요일날 5파동을 완료를 시켜놨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음봉을 때려도 어차피 5파는 완료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이 환율 차트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192원
또는 1193원 요거 자리를 환율이 깨는지를 보셔야 될 듯 한데요. 오늘 현재 종가상으로 환율의 가격은 1196원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환율이 1192원이나 1193원을 깬다면 코스피는 요 2075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율 차트를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작은 소파동의 오파를 완료했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는 그런 모양의 환율이 1160원 정도까지 만약에 환율이 다시 밀린다면 코스피는 상당히 저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지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거든요. 환율이 1160원까지 밀린다면요. 근데 만약에 환율이 이 1192원이나 1193원을 깨지 않고 또는 환율이 요 자리요 1190원, 1190원을 깨지 않는다면 11선은 깼지만 1190원을 깨지 않는다라든지 여기서 버티는 모양이 나오면 코스피는 제가 보기에는 2100포인트를 돌파하기보다는 오히려 2100포인트 근처에서 한 번 더 쌍봉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1190원을 깨는지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또 그 앞서서 11선 1193원을 깨는지도 좀 보셔야 되고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혹시나 모를 코스피의 상승에 대비해서 지금 오늘 코스닥가 많이 빠졌으니까 일부 종목들은 좀 저점 매수도 일부는 조금은 포트에 넣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포트에 넣으신다면요, 뭐 지금은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주들은 그동안 하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반 개별주가 좀 많이 빠졌죠.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요. 아남전자도 좀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젠은 글쎄요. 만약에 신라젠은 저는 한 8,140원인데요. 글쎄요. 제가 뭐 어떻게 종목의 가격을 지금 예측하기는 좀 그러네요. 저는 지금 가격에는 아직은 좀 살 생각이 없고요. 물론 뭐 내일 정도에 한번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내일 정도에는 그래도 저는 지금은 미리 선침해하지는 않겠습니다. 확인하고 사겠습니다. 저는 7,000원을 깰 수도 있고요. 6,000원에서 7,000원 사이까지 밀려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돌아서더라도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도록 하지. 지금은 저는 선침하지 않겠습니다. 신라젠은요. 이런 포트에 그나마 좀 더 살아있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 또는 OLED 관련주는요 포트에 좀 넣어 두셔서 코스피가 2040을 만약에 깨지 않는다면 좀 끌고 가 보셔도 되지 않나. 만약에 코스피가 2040을 깨면요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깨지 않는다면 좀 끌고 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반도체 장비나 소재, OLED 관련주들은요.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수급이 지금 괜찮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물론 뭐 일시적으로도 눌림목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2040을 깨지 않는다면 코스피가 눌림목 공략을 좀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이제 원익 IPS인데요. 원익 IPS 오늘 종가상으로는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요 최근에 가장 높죠. 오히려 이런 종목은 오히려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종가상으로는요. 그리고 ICD라는 종목도 제가 어제 금요일에 말씀드릴 때 종가가 고점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눌림목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ICD 그다음에 테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도 오늘 종가가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요. 자, 이런 종목들 원익 IPS, 테스, ICD 이 세 종목은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주 중에서 현재는 좀 대장주 같고요. 또 그 뒤를 따른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주 원익 QNC나 원익 홀딩스 같은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반도체 장비나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 뒤를 좀 따르고 있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장비나 소재 관련주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눌림목 시에 코스피가 2040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저점 매수를 좀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주라고 봅니다. OLED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AP 시스템이나 야스, 힘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H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네, 관심 가져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제가 언급을 드렸던 일본 규제 관련주는요. 일단 제가 좀 저점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섣불리 매수는 좀 그렇고요. 오늘도 모나미는 장중에는 5%까지 빠졌었네요. 빠졌다가 지금 꼬리를 다가 올렸죠. 오늘 저점이 4,325원인데요. 글쎄요. 저는 제가 그때 모나미는 제가 여러분께 4,000원에서 4,500원 금요일 영상 올릴 때 그 구간 정도가 좀 저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요. 위에 11선, 5일선, 21선이 첩첩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침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한 이후에 최소한 5일선이라도 좀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종가성으로. 그런 이유에 관심을 가져도 될 듯 합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은 뭐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다. 저는 오늘 저점 4,325원을 조금 더 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진산업도 오늘 저점이 좀 더 추가 저점이 나왔죠. 아직 행보를 하지 못하고 좀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미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면서, 대신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항상 관심은 좀 두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승은 오늘 강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장중에는 후승이 한 4%까지 올랐네요. 차라리 매수를 하신다면 이런 후승이나 국산화 장비 관련주죠. 그 다음에 경인양행이나 솔브레인 요 세 종목 정도는 좀 일본 규제 관련주 중에서도 그나마 좀 볼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종목들도 미리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 관심만 가지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하시고 싶으시면 조금만, 무슨 보초뱅 정도만 보내는 걸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주, OLED 관련주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또는 코스피가 무너진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도체 장비나 소재는 가장 먼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왜? 주도주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추세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대로 관심은 유효합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2040을 깨면, 그때는 좀 위험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깬다면요. 깨지 않는다면 저는 2075를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2075를 돌파한다는 얘기는 2100까지도 무난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 2100까지 도달한 이후에 쌍봉을 만들고 꺾이는지 아니면 다시 추가 상승 올라가는지를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040만 깨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조금씩만 저점 매수를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0월 10일까지는 고위급 회담이 있기 때문에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것 같고요. 지수는 크게 위로든 아래든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들이 많이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눈치 보기 때문에 좀 흘러내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라젠 같은 경우도 물론 8,000원 정도가 저점이 될 수도 있겠죠. 지나고 나보면. 그렇지만 지금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최보수적인 가격은 6,000원 근처거든요. 6,000원 1, 200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최보수적인 가격이요. 근데 거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오면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사면 되죠. 미리 지금 어중간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돌아서면 나중에 따라가면 되니까요. 자, 아남전자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아이고,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네요. 11선도 이제 꺾여버렸기 때문에 아남전자는 좀 어렵지 않나, 당분간은.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코스피가 사실은 만약에 2075를 돌파해서 2100까지 간다 그러더라도,
코스피가 계속 이게 추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코스피는요, 저는 이 지난 1891포인트 저점을 언젠가는 코스피가 한번 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그 시기를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년 한 하반기, 내년 12월 정도를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내년 12월이 당겨져서 또 그게 당겨질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내년 1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뭐 2, 3개월 뒤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저점 깨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요. 만약에 그 지난번 1892포인트를 깨지 않고 상승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중간다리 있죠. 징검다리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지금 2178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2040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2178포인트를 만약에 돌파한다면요, 저는 코스피가 지난 1891포인트가 저는 일단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178을 돌파한다면 코스피는 2321포인트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2321까지 상승한다는 얘기가 저는 코스피가 지난 고점 길게 보면 26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040이 코스피가 지지가 된다면 만약에 2178포인트까지도 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그 자리를 돌파한다면 비로소 코스피는 완전히 바닥을 찍고 확연하게 돌아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요번에 2140을 찍고 2075를 돌파를 하더라도 만약에 2100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더 이상 추가 상승을 못하고 쌍봉을 그리고 내려온다면 저는 좀 이번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2040포인트 좀 위험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풀베팅을 하시고 싶으시면 항상 그 손절의 가격은 정해 놓으시고요. 코스피가 2040포인트를 깨는 그런 손절의 가격을 정해 놓으시고 매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정 부분만 주식 비중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며칠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